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데라TV의 김재철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검찰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기자들과 만났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검찰이 많이 잘못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반성하고 있다. 숙고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검찰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조정권, 거기에 대해서 그 핵심이 수사 종결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죠. 대학가 근처에서 우리 그 학생들끼리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패싸움이 벌어져서 한 명이 만일에 크게 다쳤거나 아니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거나 그러면 그 폭행 용의자들을 다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죠. 지금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제가 와 있는 요 사천 진주 지역이라 그러면 요 진주에 지청이 있거든요. 그 수사의 지휘를 받아서 사천 용현 지구대다 하면은 그 사천 용현 지구대에서 그거를 사천시청에 보고를 하고 또 사천경찰서에 보고를 하고, 사천경찰서에 보고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수사를 나서서 범인을 색출을 해서 그 검사의 지휘를 일일이 받습니다. 검사가 이거 수사가 잘못됐는데 학생들이 그런 것 같지 않아. 진주 지역에 깡패 조직이 개입된 것 같아. 다시 해봐. 그게 아니야. 이번 싸움은 그 경상대 근처에 A 구역하고 B 구역하고 장사가 잘 되느니 못 되느니 옛날부터 분쟁이 있다는 이런 제보가 있어. 그것 때문에 폭력배들이 동원된 거야. 그 학생들은 그냥 이용된 것 뿐이라니까. 아르바이트 한 것 뿐이라고. 뭐 이런 이제 검사가 지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피해 학생들이 잘못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고, 피해 학생들은 그야말로 아르바이트로 그냥 동원됐을 뿐이면 무혐의로 그냥 풀려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검찰이 결정할 거냐 경찰이 결정할 거냐 이겁니다. 경찰로서는 엄청난 권력이 생기는 거죠. 수사 종결권을 그냥 자기들이 여기서 끝내버리면 되니까. 사천경찰서 차원에서, 진주경찰서 차원에서 끝내버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면 진주지청의 지휘를 받아야죠. 경상남도 진주지청은 또 경상남도 우리 검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거기도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이렇게 해서 경찰 위에는 검찰, 검찰 위에는 또 재판 받지 않습니까? 1심 받고 항소심 받고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사 종결권이라는 건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그 성리 사건에서도 1차 수사는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제 수사는 경찰이 했지만 지휘는 검찰이 했죠. 그래서 올렸는데 영장이 또 기각됐지 않습니까? 이 수사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 우리 이거 뭐 내일 아닌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일이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일이기도 하고, 집에 있는 동생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야 손해를 아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어려운 이 경제 때문에 지금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싸움이 더 벌어지거든요. 교통사고 하나 나더라도 네가 가해자니 내가 가해자니, 네가 우회전을 잘못했잖아, 아니 네가 직진이 아닌데 뛰어들었잖아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경찰에 수사받아야죠. 교통계 가수
사고 처리반이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의 중결권은 검찰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고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옳다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도 수사의 종결권은 대부분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 거죠.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시스템이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예. 이게 경찰의 너무 과잉 의욕이 아닌가. 근데 우리의 인권은 그럼 누가 지켜줍니까? 경찰에서 수사 종결 다 해버리면 종결된 사건을 경찰은 종결되더라도 다시 검찰에서 문제가 크게 있으면 그 피해자나 그 피해를 본 분들이 자꾸 그걸 하면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수사가 한 번 종결된 거를, 그리고 경찰은 사람들이 5명, 10명 동원해서 다 수사한 걸, 20명 동원해서 수사한 걸 검찰에서 인력이 그리 많지도 않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의견이 옳다고 봅니다. 대신에 오늘 그 문무일 총장이 좋은 얘기 했더라고요. 마약 사건이라든지 좀 독특한 사건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뭐 전담반을 따로 두겠다는 뜻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 검찰의 권력을 좀 분산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국민들에게 그 인격권 침해나 손해가 없도록 그걸 조정하거나 계속 다시 외부 인사들이 그걸 제대로 된 영장을 신청한 건지 아닌지 이런 걸 계속 그걸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개혁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사실 제대로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무일 총장이 이제 임기도 2달 남았습니다. 2달 뒤면 퇴임입니다. 또 그냥 한 사람의 국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의 마지막 남은 2달 동안 정말 밤잠을 자지 말고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가까운 또 친구나 이웃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게 검찰이 그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어떤 사건, 이런 사건, 저런 형태는 다른 분들에게 돌리고, 요건 민간분들도 언론인이나 학자들이나 그런 걸 구성을 해서 마치 미국의 배심원 제도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꼭 검찰만이 똑똑하다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달라,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지금 또 검찰 경찰 간에 서로 칼을 겨누어서, 검찰은 뭐 전 경찰청장 강신명 전 청장을 20대 총선에 뭐 개입했다는 의미로 또 구속을, 영장을 쳐서 구속이 됐습니다. 이철성 전 청장은 풀려났지만요, 기각됐지만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검찰 내부에서는 어제 그 권성동 저쪽에 이제 강원 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관련됐다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전 법사위원장이죠.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재판 이제 결과를 보고 안미현 검사가 이 문무일 총장이 어떤 실책을 하고 이 수사에 대해서 막 어떤 면에서 관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 춘천지방검찰청장은 아니다, 총장이 관여한 게 아니다, 총장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돌아가는 수사 얘기를 듣고 싶을 때 총장이 체크해 볼 수 있지 않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러는데, 자, 검찰 내에도 지금 시끄럽고요. 경찰은 또 경찰대로 전 총수가 구속이 되니까 지금 격분하고 있습니다. 검경이 서로 칼을 겨누고 있는데 청와대는 또 모른 척하고 지금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참 모양새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청와대가 나서서 어떤 서로 이 삼자 간의 의견을 나눠보면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이 수사 종결권, 경찰이 갖느냐 검찰이 갖느냐, 이 빠르게 그리고 천천히, 예, 이 패스트 트랙의 국회 입법 과정에 지금 그 무궁화호로 가다가 지금 KTX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또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좀 우물총장 떠나기 전에 단대해 주이소.